그냥 만약에 에? 저는 진행을 맡은 청소년 운영위원회 그린달의 위원장 김가경입니다. 저는 그린날의 위원 김보윤입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그린달의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린달에는 다시 찾아오고 싶은 센터를 만드는 공터의 청소년 운영위원회입니다. 저희는 공터 시설을 청소년의 시선으로 모니터링해 센터의 의견을 제안하기도 하고 공터 및 청소년들의 활동을 알릴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을 합니다. 올해는 특히 공터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청소년들을 한자리에 모으는 자치활동단 연합활동을 기획해 함께 콩나르샤 축제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말랑말랑 청소년 포럼도 올해 초 그린날에서 청소년의 목소리를 담은 포럼을 만들어보자는 의견이 나와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주제들 중에 친구관계라는 주제를 선정한 이유는 친구가 꼭 필요해? 라는 질문에서 나왔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도 적어지고 친해지는 방법도 화해하는 방법도 모르겠는데 함께 모여서 이러한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아 주제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린날의 위원들은 8월에 처음 포럼을 기획하기 시작했고 9월부터 10월까지 2달 동안 포럼 주제, 방식 등을 고민하며 구체적으로 준비했습니다. 또한 9월 23일부터 10월 28일까지 친구관계에 관한 사전 설문도 진행했습니다. 오늘은 데이레고 1학년 오예준, 공릉중 3학년 유지수, 태랑초 6학년 박재민, 원목중 3학년 김가은, 나도꽃 활동가 김미령 이렇게 5분께서 발제해 주실 예정입니다. 중간중간 주제에 대한 토의를 해보는 시간도 가질 예정이니 잘 들어주시고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포럼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윤 위원님은 친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당연하죠. 대면 만남을 피했던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친구 같은 거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봤는데 저는 아직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포럼 사전 설문 결과에서도 89%의 사람들이 친구는 필요하다고 응답했어요. 그러면 친구는 왜 필요한 걸까요? 친구의 필요성에 대해 오예준님께서 발제해 주신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 응답하라 7942 포럼에서 첫 번째 발제를 맡게 된 데이레고 1학년 오예준이라고 합니다. 먼저 친구의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짚고 넘어가는 게 맞겠죠? 친구는 어쨌거나 필요한 존재인데 확실히 저희는 코로나를 거치면서 사람들을 만날 기회도 적어지고 굉장히 한정적인 범위 내 생활을 해왔어요. 하지만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는 것도 꽤 지난 일이고 지금은 이렇게 다들 모여 있으니까 그럼 다시금 사람들 다시 만나고 이야기를 해야 할 필요를 느끼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중학교 입학하기 직전에 코로나가 시작하면서 중학교 3년 내도록 이제 학교를 거의 못 갔어요. 이제 2주 가고 2주 다시 나가지 못하고 사실 그러면서 중학교 때 친구를 사귀었다라고 말하기도 살짝 애매한 그런 상황이 됐었는데 이번에 고등학교에 올라오고 나서는 이제 보다 다양한 데에서 만난 친구들이 이제 모이면서 이런저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느끼게 된 건 친구라는 것은 어쨌거나 가족에게 하지 못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가족이나 선생님이나 아니면 어른들에게 털어놓기 조금 힘든 이야기를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친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친구가 몇 명이면 적당할지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혼자 고민하기에는 조금 어려워서 학교에 있는 아이들에게 물어봤었는데 보통 한 2명에서 6명 정도가 이제 같이 알고 지내면 괜찮은 정도다라는 말이 많았고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대답은 조금 적었던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친구가 너무 많으면 그것대로 곤란한 일도 생기고 피곤하기도 하고 이것저것 선물 챙기기도 귀찮고 막 그런 게 겹치면서 친구는 사실 한 2명, 3명 정도 있으면 딱 적당하다라고 말을 하는 편이고요. 사실 근데 이건 정말지 성향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적당히 어울리는 수준이 아니라 정말로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친구는 만들기도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믿고 이제 연락할 수 있는 사람이 한 2명 있다. 그러면 저는 친구가 정말 잘 사귀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결론적으로는 친구는 꼭 필요하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친구를 많이 사귀지 못했어요라는 말은 이제 더 이상은 변명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제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제를 들으면서 나는 어떤 이유로 친구가 필요한 걸까 한 번 더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친구의 모습은 어떤가요? 성향이 비슷한 사람과 친구 되기 더 쉬울까요? 두 번째로 우지수님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두 번째 발제를 맡게 된 공릉중학교 3학년 우지수입니다. 제가 발제할 내용은 어떤 친구가 더 친해지기 쉬울까라는 주제인데요. 자, 일단 제가 한 4가지 정도의 예를 준비했습니다. 우선 첫째는 나에게 최소한의 예의는 늘 지켜주는 친구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친한 사이여도 무리한 장난이나 나를 까내리는 말 등을 일삼는 친구를 계속 옆에 두고 싶을까요? 아무래도 아니겠죠. 또는 굳이 말이 아니더라도 내가 싫어하는 행동을 굳이 반복하는 친구는요? 마찬가지로 관계를 지속하기 힘들 것입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예의조차도 없는 친구는 아무래도 관계를 지속하기 힘들기 때문에 예의를 지켜주는 친구와는 친해지기 쉬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표현할 수 있는 친구입니다. 만약 친구 사이에 고마워, 미안해 등의 표현이 어렵다면 이 관계를 지속하기 쉬울까요? 싸워도 그냥 넘어가고 고마운 것도 말하지 못해 서운한 말이 쌓여갈 텐데 말이죠. 그리고 이런 서운함으로 인해 언젠가는 크게 싸우게 될 것입니다. 넌 이때 사과도 안 했잖아. 넌 고마운 것도 모르잖아. 등의 말로 서로를 탓하면서 말이죠. 실제로 제 주변 친구들에게도 물어본 결과 표현 잘해주는 친구가 아무래도 좋지. 표현을 안 하면 모르니까 답답해서 싫어 등의 답변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렇듯 친구 사이가 오래 잘 지속되기 위해선 친구 사이의 기본적인 표현은 잘 해주는 편이 더 친해지기 쉬울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함께 있을 때 편한 친구입니다. 사실 이건 당연한 조건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친구 사이라고는 하지만 막상 만났을 때 서로 불편한 관계라면 그건 친구 사이라고 할 수 없겠죠. 그리고 제가 주변에 물어본 결과 편한 사람이 더 친해지기 쉽다, 재밌는 사람이 좋다 등등 함께 있을 때 편하고 재밌는 사람이 더 빠르게 친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을 많이 봤는데요. 저 또한 아무래도 불편한 사람보다 편한 사람과 더 만남을 가지게 되고 더 빠르게 친해진 경험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신뢰할 수 있는 친구입니다. 친구 사이에 신뢰가 없다면 그 관계를 지속하는 건 물론이고 애초에 관계를 맺는 것 자체가 어렵겠죠. 내 앞에서 상냥한 친구가 뒤에서 내 욕하고 다닌다는 걸 알고 싸움이 나거나 약속 시간에 반복적으로 늦어서 더 이상 그 친구와 약속을 잡지 않게 되는 경우는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또 굳이 다른 사람 일이 아니더라도 내 친구가 그런 사람인 경우도 있겠죠. 여러분은 그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제 경우에는 나는 저런 친구 사귀지 말아야지 또는 이런 친구 다신 사귀지 말아야지 등의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신뢰가 없는 관계는 친구 사이로서 오래 지속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어떤 친구가 더 사귀기 쉬울까에 대한 발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저도 예의를 나에게 갖춰주는 친구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또 혹시 발제자에게 질문 있으실까요? 그러면 이제 토의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토의 주제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친구의 모습입니다. 이미 내 옆에 있는 아니면 앞으로 여러분이 친해지고 싶은 친구의 모습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함께 나눈 이야기는 같이 앉은 사람들 중 친구가 가장 많다 하시는 분이 활동지에 적어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왜냐면 어색하지 않고 뭔가 어색한 상황이 않고 자주 만나지 않아서 일단 첫 번째는 취미가 같아야 되고요. 예의가 바른 친구였으면 좋겠고,
이제 언제 만나도 어색하지 않을 친구, 그리고 말이 잘 통해야 돼요. 그리고 서로 믿을 수 있어야 되고, 이제 자기가 잘 돼도 축하해 줄 수 있는 사람. 같이 슬퍼하는 일은 쉬운데 같이 기뻐하고 축하해 주는 건 좀 더 어려운 일 아닐까 이렇게 생각했고, 규칙과 원칙을 지키면서 배울 점이 있는 친구, 성향은 달라도 삶의 지향이 닮아 있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감정적인 교류가 될 수 있는 사람, 특히 개그 코드가 같은 사람이 친구가 될 수 있는 것 같다, 이런 의견을 나눴습니다. 함께 있기만 해도 좋은 친구, 편하게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 성격이 잘 맞는 친구, 자주 연락할 수 있는 친구 순으로 많은 응답이 나왔습니다. 이상적인 친구의 모습, 사람마다 공통되는 부분들도 있고 또 특별한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 발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 관계의 갈등과 해결에 대한 박재민님의 발제 들어보겠습니다. 일단은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이 제 발제 주제는 화해 기술인데, 사실 이 주제가 저한테 많이 어려웠어요. 생각보다 친구랑 많이 안 싸우거든요. 그래서 궁금했던 게 있는데, 난 친구랑 많이 싸운다. 손. 일단 화해 기술. 솔직히 말하면 진짜 친한 애들이랑 싸우잖아요. 그럼 다음날 아침에 학교에 가면 그냥 자연스럽게 화해가 됐어요. 그래서 그냥 원래 지내던 것처럼 지내는데 되게 크게 싸웠을 때 있잖아요. 그때는 뭔가 한 며칠 가거든요. 그때는 이제 먼저 다가갈 때도 있고 걔가 먼저 올 때도 있는데 계속 둘 다 안 올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며칠 동안 계속 쭉 싸움이 지속이 돼서 뭔가 되게 우울해지거든요. 그때 가장 좋은 방법은 자기가 먼저 다가가서 화해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보통은 먼저 다가가서 화해를 하는데 친구가 먼저 올 때도 있거든요. 근데 뭔가 받기가 싫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잘 받아주긴 하는데 안 받아줄 때가 있거든요. 근데 안 받아주면 또 서운하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받아주는데 너무 어렵네요. 여자애들이랑 싸웠을 때가 제일 오래 가거든요. 여자애들이랑 싸울 때는 초등학생은 막 무리로 다니잖아요. 그래서 무리채로 싸운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몇 명은 사과를 해도 몇 명은 안 끝나요. 그래서 교실 반 분위기가 너무 안 좋게 오래돼서 이제 쌤한테 끌려가거든요. 쌤한테 끌려가서 강제로 화해를 당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때도 많이 억울하는데 결국에는 초등학생들은 뭔가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결국에는 가만히 있으면 며칠 뒤에 화해가 돼요. 그래서 많이 이 주제가 어려웠어요. 해결하고 가만히 있어라. 아무튼 제 어설부설한 발제 주제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근데 진짜 시간이 해결해준다는 게 맞는 말인 것 같기도 해요. 저도 싸워도 그냥 무조건 다음날 있으면 아침에 만났을 때 다 화해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다음 발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경우 위원님은 SNS를 많이 사용하시나요? 저는 SNS 많이 사용하거든요. 친구들이랑 어디서든 소통할 수 있다는 게 좋은 것 같기도 하지만 싸움이 자주 일어나기도 해서 조심해서 사용해야 될 것 같다고 매번 느끼고 있어요. 친구 관계에 도움이 되는 것, 그렇지 않은 것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김가은님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SNS가 친구 관계에 도움이 되나에 대해 발제를 맡은 김가은입니다.
여러분 이제 또 빼빼로 데이가 있잖아요. 혹시 그 빼빼로 받아서 인스타 같은 데 올려보신 적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이제 많은 사람들이 SNS를 사용을 하고 있는 것처럼 일상생활에 붙어있는 어쩔 수 없는 하나의 SNS가 되었잖아요. 근데 정말 사용을 하다 보면은 느끼게 되는 많은 장단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장점은 언제 어디서든 이제 와이파이나 데이터 같은 게 있으면은 쉽고 빠르게 소통이 가능하다는 점인데요. 그리고 또 이제 여러 명의 친구들과 대화를 하고 싶을 때 나는 한 명 한 명한테 다 물어봐서 그 의견을 모아야 되지만 이제 약간 우리 약간 DM 같은 거에서는 이제 단체방 같은 걸 만들어서 활용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 명과 대화하고 싶을 때는 그렇게 DM 단체방을 사용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자신의 일상을 자유롭게 공유를 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이제 SNS에 서로의 일상을 공유를 하다 보면은 계속적으로 이제 친구의 일상도 내가 공유를 받을 수 있고 나의 일상도 이제 친구들한테 공유할 수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 이제 같이 공통점도 생기고 해서 대화의 주제가 늘어간다는 것도 저는 굉장한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잘 모르던 사람이어도 이제 팔로우 같은 기능을 활용해서 좀 더 알아가는 계기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저는 실제로 학교에서 별로 친하진 않았던 친구가 있었었는데 인스타그램 우리 흔히 마팔이라고 하죠? 마팔을 하게 되면서 조금 더 친해진 경험도 있어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제 전화번호 같은 개인정보가 없더라도 이제 연락처 저장이 안 돼 있더라도 친구한테 연락을 할 수 있다는 그런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전화번호를 찾기 좀 어려울 때 급하게 연락할 때는 DM 같은 거를 많이 사용을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장점도 많지만 또 단점도 많은데요. 저는 이제 단점은 친구와 연락을 집착을 하다 보면은 언제 연락이 올지 계속해서 이제 확인을 하게 되고 신경을 쓰게 되다 보니까 일상생활에서 좀 불편함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게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친구와의 공유를 위해서 올렸던 사진이나 영상 같은 게 이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인터넷에 유출이 되거나 그럴 수도 있다는 게 이제 전체적인 공유가 되는 플랫폼들의 대체적인 단점인 것 같고, 그리고 SNS는 모두가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자신이 올린 그런 사진들로 인해서 이제 사생활 침해에 해당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점도 단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많은 시간을 이제 SNS에 할애를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내가 인터넷상이 아니라 친구와 만나서 대면하는 시간도 줄게 되고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사용을 하게 되면 SNS 중독이라는 현상에 빠질 수도 있다라는 게 단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저는 장단점이라고 생각하는 거 있지만 저는 장점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실제로 SNS를 개설을 하고 나서 조금 더 약간 내가 직접 친구를 만나야지만 사귈 수 있었던 그런 단편적인 부분에서 내가 이제 SNS를 가입을 함으로써 더 많은 친구들과 친해지게 되고 나의 인간관계의 폭이 넓어진다라는 생각을 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장점이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저의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저는 단점이 많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다양한 의견을 또 들어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이번 토의는 나만의 갈등 해결 방법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갈등 상황이 생기고 이를 해결했던 경험이 있을 것 같은데 그때 해봤던 화해 방법을 소개하며 나중에 생길 갈등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팁을 서로 공유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데요. 아무래도 갈등을 일어나는 것보단 그냥 그거를 회피하면서 갈등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하는 게 더 많다는 게 나왔습니다. 또 다른 의견으로는 먼저 용기 내서 서운한 걸 얘기하면서 갈등을 빨리 해결하고 나중에 더 큰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야기하는 방법이 나왔고요. 일단은 여러 개로 나눠졌는데 첫 번째로 먼저 다가간다가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상대방을 존중하고 이야기를 많이 나누면서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해보고 이제 얘기를 많이 이야기를 나누고 결국에 그게 안 되면 일단은 서로 안 맞는데 굳이 만날 필요가 있나? 약간 그 생각을 하면서 일단은 자기 자신을 찾고 자기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친구가 주가 되지 않고 나 자신이 주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되게 다양한 갈등 해결 꿀팁이 나온 것 같아요. 다시 그럼 발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사랑과 우정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여러분은 남사친과 여사친이 존재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요. 왜 아니라고? 네? 왜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이해가 안 가는데? 이제 이 이야기에 대해 김미령님의 생각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남녀 사이에 친구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 주제만큼이나 양측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주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저는 중학생 때까지만 해도 남녀 사이에는 친구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성인이 되면서 활동 반경이 넓어져 성별에 구애받지 않고 친구를 사귀게 되었습니다. 또 실제로도 잘 지내는 남사친이 있기 때문에 남녀 사이에 친구가 있나 쪽으로 마음이 기울었습니다. 그러던 중 제게 영향을 준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는 남녀 사이에 친구가 없다고 확실히 말했습니다. 그 친구는 남자아이였는데 자신은 여사친이 5명 정도 있지만 나중 일이라는 게 어떻게 될지 다 모르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면 그냥 친구일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친구가 말한 가능성이란 그 사람과 사귀게 될 가능성, 애인이 될 가능성이겠지요. 그럼 그냥 친구를 사귀는 것과 애인을 사귀는 것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일단 단어는 사귀다와 교제하다로 같습니다. 좋아하다, 사랑하다 역시 그냥 친구와 애인 둘 다에게 사용합니다. 저는 단어가 같은 만큼 그 둘의 차이가 엄청 모호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기준으로 봤을 때 남자친구와 그냥 친구는 차이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남자친구와 그냥 친구는 나누는 대화도 동일하고 노는 방식도 동일하고 사랑하는 마음도 동일합니다. 대신 스킨십의 유무 정도가 차이가 될 수 있겠습니다. 보통 친구로서 좋아하는지 연애 감정으로서 좋아하는지 확인해보기 위한 방법으로 그 친구와 키스를 해보는 상상을 해보라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그냥 친구라면서 키스를 자꾸 하는 미국 드라마 주인공들은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요? 국가와 문화마다 친구와 애인의 기준이 달라지는 걸까요? 보편적인 기준은 과연 없는 걸까요? 손을 잡고 뽀뽀를 하는 스킨십이 진짜 친구와 애인 사이의 기준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 주변에서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커플이 있습니다. 바로 엄마, 아빠입니다. 어느 날은 제 친구가 너무 궁금해서 본인 엄마께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엄마는 어떻게 아빠의 기분과 상태를 살피면서 매일 일찍 일어나 아빠가 좋아하는 메뉴로 아침을 차려줄 수가 있어? 라고요. 친구의 엄마는 그게 사랑이라고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친구를 사랑하는 마음과 남편을 향한 사랑은 다를 수밖에 없다고요. 저도 막연히 남편과 친구와의 사랑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자신만큼 어쩌면 자신보다 더 위할 수 있는 존재에게 헌신하는 게 사랑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사랑을 할 자신이 생기면 그때 결혼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이런 헌신적인 사랑이 스킨십, 손잡기, 뽀뽀하기를 대신할 수 있는 친구와 애인의 차이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연인 사이에서는 이 사람이 내가 헌신할 만한 사람인가, 내게 헌신해 줄 수 있는 사람인가 아직 확신할 수 없죠. 하지만 그럴 수도 있는, 제도적으로 부부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그냥 친구와 애인의 차이일 수도 있습니다. 역시 또 발전 가능성이 기준이 됩니다. 제 친구네 어머니가 말씀하신 대로 헌신적인 사랑은 부부관계에서만 가능할까요? 혼인의 가족에 조금 관심을 가져보면 친구를 입양해 사는 사례를 요즘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둘 다 성인이 되면 하루라도 더 일찍 태어난 친구가 다른 친구를 양자로 들일 수 있는 제도인데요. 혼인과 비슷하게 제도로서 혈연이 아닌 둘을 가족으로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가족이 되면 은행 업무나 보험에서 혜택을 받고 나중에 상속도 받을 수 있어요. 결혼해서 같이 사는 것과 다를 바가 없죠. 부부만큼이나 서로를 각별하게 생각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과 위하는 마음이 크다면 이런 방법을 선택해 가족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며칠 전 제일 친한 동성 친구와 피해 맹세를 했습니다. 친구가 먼저 제안한 맹세였는데 남자친구가 생기거나 결혼을 하더라도 서로를 영순위로 두자는 맹세였습니다. 그때 저는 저에게 영순이란 제 미래에 생길 저의 가족과 가정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프로포즈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피해 맹세를 받아들였고요. 나중에 친구와 이 맹세에 대해 더 대화를 깊이 나누고 보니까 그 친구가 말한 피해 맹세는 제가 생각했던 약간 가정을 이루자는 맹세와는 아주 다른 맹세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치 앞도 모르는 불확실한 미래에서 반여자 하나는 정했다 생각하고 되게 기뻤었는데 조금 실망스러웠죠. 보통 사람들은 제 친구도 마찬가지고 보통 사람들은 사랑과 우정은 분명히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제 친구는 피해 맹세에 조항을 몇 가지 더 달았는데요. 첫 번째는 향후 5년간 제가 진짜 여자인 제 친구보다 더 사랑하는 남자친구를 사귀어서 사랑과 우정의 차이점을 찾아보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친구가 혼인 외 가족에 대해 생각해보는 것입니다. 5개년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어떻게 될지는 저도 모르고 제 친구도 모릅니다. 제가 사랑과 우정의 차이가 대체 뭐냐고 아무리 물어도 그 어느 누구도 시원하게 대답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 청소년들은 답답할 따름입니다. 역시 본인이 직접 진짜 사랑을 해봐야 알게 되는 걸까요? 어쩌면 그 진짜 사랑을 곁에 있는 친구 중 한 명과 하게 되지는 않을까요? 그렇다면 남사친, 여사친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논쟁은 의미가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저도 들으면서 제 남사친과 가능성에 대해 생각을 해보니까 아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 질문이잖아요. 성이 같은 거 여자들끼리 약간 이게 제가 여자 친구에 관해서 고민이 많은데 좀더 쉽게 이성 친구의 장점은 어두운 길 같이 갈 수 있는 든든함이 있다. 그리고 타인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다.
좀 폭넓어진다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성 친구의 단점은 아까 동성 친구의 장점과 맞물려서 좀 선이 있다. 넘지 못하는 선이 있다. 근데 동성 친구의 단점이 뭐가 있을까? 우리는 없지 않나 그랬더니 고다현 선생님이 팁을 주셨습니다. 좋아하는 상대가 겹칠 수 있다. 그럼 저희의 첫 질문 기억하시나요? 친구 정말 없어도 되는 걸까? 라는 질문이었죠. 그린 날에는 포럼을 준비하며 친구들에게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한테는 친구가 필요해요 라고 알리고 싶었습니다. 코로나 시기를 보내며 만나지 않는 것이 당연해지고 학원 스케줄로 친구와 추억을 만들 시간도 없고 관계에서 오는 어려움을 차라리 피해버리고 싶은 마음도 들었지만 그럴수록 나를 가장 잘 이해해줄 수 있는 친구가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이에요. 물론 청소년 시기가 아니더라도 인생에 친구는 필요하겠죠. 이 자리에 함께하는 분들도 모두 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해요. 청소년들이 친구와 함께 편안히 놀 수 있는 시간과 장소들이 더 많아지기를 바라봅니다. 올해 처음 열린 말랑말랑 청소년 포럼 내년에도 열고 싶거든요. 네. 오늘 참여해준 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다음에는 어떤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으신가요? 포스트잇을 작성해주시면 내년 포럼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동반자라고 써놨습니다. 이거만큼 확실한 단어가 없는 것 같긴 한데 친구랑 그냥 내 거다라고 썼는데 가족 담으로 중요한 존재라고 그냥 하고 싶었던 시시콜콜한 말 같은 거를 할 수 있는 존재? 내 반려가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